안녕하세요. 삶의 품격입니다. 가족끼리 한 번쯤은 제대로 된 여행을 떠나보자. 그렇게 시작된 이야기였습니다. 누군가는 말없이 찬성했고 누군가는 조용히 링크를 공유했으며 다들 바빴지만 이번만큼은 다 같이 마음을 모았습니다. 아버지가 환갑을 맞이하는 해였거든요. 여러분 혹시 부모님과 여행을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또 그 여행이 끝난 후 가족들과의 관계가 더 깊어졌나요? 아니면 조금 어색해지고 서먹해진 적 있으셨나요? 이 영상은 60세 이후 부모님과 떠난 가족 여행이 왜 때로는 상처가 되고 왜 말없이 마음의 거리를 만들어 버리는지를 아주 섬세하게 담은 이야기입니다. 가족이란 이름 아래 당연하게 여겼던 거리감, 사랑하지만 닿지 않았던 감정들, 그리고 그 여행 끝에서야 비로소 알게 된 진짜 효도에 대해 한 남자의 고백을 통해 함께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이 영상이 여러분 마음 어딘가를 건드린다면, 부모님과의 추억을 떠올리게 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함께 나눠주세요. 이 작은 기록이 누군가의 내일을 바꾸는 따뜻한 시작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름도 평범한 한재민 씨는 부모님의 환갑을 기념해 가족여행을 제안했습니다. 단톡방 제목을 2024 여름 아버지 환갑기념 가족여행으로 바꾸자 누나 소영씨가 먼저 응답했고 형 재호씨도 곧 참여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 한상구씨, 어머니 박정희 여사, 세 자녀와 배우자까지 6 식구의 여행이 시작됐습니다. 재민씨는 여행의 중심에서 숙소, 교통, 일정까지 조율하며 애썼습니다. 소영씨는 아이 짐 챙기느라 분주했고 형 재호씨는 엑셀 일정표를 공유했으며 형수는 조용히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출발 전날 어머니는 그냥 너희랑 있는 것만으로도 좋아라고 말했고 그 말은 재민씨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여행 첫날은 순조로웠지만 둘째 날부터 균열이 시작됐습니다. 형의 빠듯한 일정과 부모님의 느린 걸음이 부딪혔고 어머니는 좀 쉬었다 가면 안 될까라며 힘겨움을 내비쳤지만 분위기는 냉랭했습니다. 셋째 날엔 각자의 사정으로 일정이 어긋났고 형은 같이 왔으면 같이 움직여야지라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이 여행은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쌓여있던 다름을 드러내는 시간이 되었고 그 안에서 진짜 서로의 마음을 마주 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형수는 조용히 일어났고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식탁을 정리했습니다. 그날 밤 재민 씨는 주방에서 물을 끓이시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조용히, 정말 조용히 움직이던 그 모습이 왠지 모르게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날 아무도 어머니에게 오늘 어땠어? 라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은 아버지의 환갑 생일이었지만 가족 중 누구도 그 얘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휴대폰 위엔 어머니의 손글씨로 적힌 쪽지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여보, 생일 축하해요. 그 쪽지를 본 재민 씨는 숨이 막혔고 아버지는 말없이 그것을 접었습니다. 그날 어머니는 시장 투어 대신 숙소에 남았습니다. 모두는 그 말이 단순한 피곤이 아닌 조용한 단절이라는 걸 느꼈죠. 뒤늦게 형수는 향수를, 매형은 맥주를 사왔지만 분위기는 이미 멀어져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래도 가족이니까 이런 날도 있는 거지라며 쓸쓸히 웃었습니다. 마지막 밤 재민 씨는 부모님과 베란다에 앉아 말했습니다. 아버지 환갑 축하드려요. 아버지는 됐어. 이렇게라도 온 게 어디냐며 담담히 말했지만 그 말에는 외로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멀리 불꽃놀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다음엔 그냥 공원에서 수박 썰어 먹어도 좋겠다. 그 말이 재민 씨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왜 나는 부모님 마음보다 일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을까? 귀국 후 단톡방은 조용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소영 씨는 말없이 단톡방을 나갔고 형수는 이모티콘만, 매형은 모임에도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만 예전처럼 김장했어요 같은 글을 올리셨지만 반응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재민 씨는 여행 중 바닷가 벤치에 나란히 앉은 부모님 사진을 꺼내 인화에 액자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댁에 가 조심스레 건넸습니다. 다음엔 그냥 셋이 가까운 데 가요. 수박 썰고 쉬면서요. 어머니는 말없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제야 재민 씨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효도는 여행이 아니라 그 뒤에 조용한 시간을 돌아보는 데서 시작된다는 걸. 그리고 오늘 그는 조심스레 이야기합니다. 왜 부모님과의 여행이 오히려 상처로 남았는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모와 자식의 여행 목적은 다릅니다. 부모님은 천천히 걷고 싶어 하십니다. 커피 한 잔, 풍경 한 장, 느릿한 대화 한 줄이 좋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마음이 다릅니다. 비싼 항공권 냈는데 많이 보고 와야지. 여기까지 왔는데 한 군데라도 더 봐야지. 그래서 부모는 말없이 따라다니다 지치고 자식은 그 속도를 답답해합니다. 그 하루가 반복되면 여행은 추억이 아니라 서로의 체력 시험이 됩니다. 두 번째, 돈 문제는 침묵 속 갈등을 낳습니다. 이번 여행은 형이 다 냈대. 아니, 반반 낸 거 아냐? 사이가 왜 불만이 많대? 며느리가 우리 카드로 결제했다더라. 이런 말들이 돌고 돌아 결국은 침묵이 됩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가족 사이에 벽을 만들죠. 누구도 탓할 수 없습니다. 그저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돈 얘기는 언제나 조심스럽기만 합니다. 세 번째, 며느리와 사위는 결국 가족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들은 최선을 다했지만 여행이라는 낯선 공간에서는 매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침 인사 타이밍도, 밥 먹을 때 말 꺼내는 순간도 어딘가 어색하고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러다 한번 형수가 혼자 휴대폰을 보며 웃는 모습을 본 어머니는 문득 서운해집니다. 여기까지 와서 가족이랑 눈도 안 마주치네. 여행은 그런 작은 표정을 크게 만드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 어머니는 여행을 가는 것이 아니라 수발을 다녀옵니다. 아버지를 위한 여행이라 했지만 가장 많이 움직이는 사람은 어머니였습니다. 아이 간식 챙기고 속옷 빨고 물 끓이고 형수 대신 밥 차리고, 그러면서도 내색 없이 행복한 척까지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럴 거면 집이 편했을 텐데. 다섯 번째, 여행은 기억이 아니라 기준이 됩니다. 그 여행 이후로 어머니는 형수를 볼 때마다 그때 왜 따로 다녔지가 떠오릅니다. 아버지는 큰아들을 떠올릴 때마다 그날 왜 나한테 말 한마디 안 건넸지가 떠오릅니다. 그 기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여행 하나로 좋은 관계도 서먹해질 수 있습니다. 가족여행은 효도가 될 수도 있지만 준비 없이 떠나면 오히려 깊은 오해와 상처로 남을 수 있습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많다고 가까워지는 건 아닙니다. 그 시간을 어떤 마음으로 함께했는지가 진짜 사랑의 깊이를 결정합니다. 특히 환갑, 칠순, 팔순 같은 큰 날에는 뭔가 해드려야겠다는 마음보다 그 사람의 속도와 리듬에 맞춰 걷는 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그게 가장 오래 남는 효도이고 가장 따뜻한 사랑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가족여행이 끝난 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일상은 다시 흘러갔지만 사실 어머니의 마음속에는 작은 물결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는 거울 앞에 앉았습니다. 김장을 마친 뒤였고 손은 마르고 피부는 거칠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다가 아주 오랜만에 자신에게 속삭이듯 중얼거렸습니다. 이젠 나도 나를 좀 아껴야 하지 않을까?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여태까지의 삶에서 자신은 언제나 누군가의 엄마였고, 누군가의 아내였고, 누군가의 며느리, 누군가의 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이었던 적은 언제였던가 기억조차 희미했습니다. 어머니 박정희 여사는 그제야 진심으로 생각하게 됐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나에게 얼마나 인색했을까? 항상 자식들 우선이었고 남편의 건강, 가족의 식사, 명절, 경조사, 손주들까지. 자신의 이름은 늘 가장 마지막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무게가 어깨 너머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돌아볼 때라고. 이제는 나를 다시 사랑할 때라고. 그녀는 조용히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남편에게 말도 없이 작은 가방 하나를 챙기고 근처 호숫가 공원으로 갔습니다. 어디 멀리 갈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저 혼자만의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 벤치에 앉아 나무 그늘 아래서 손에 쥔 책 한 권을 천천히 펼치고 지나가는 바람을 맞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 시간은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였습니다. 누구 눈치를 볼 필요도 없었고 누구에게 허락받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처음으로 스스로를 사랑받아야 할 존재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일기장에 조용히 글을 적었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올 때 혼자였고 갈 때도 결국 혼자일 것이다. 하지만 혼자라는 건 슬픈 일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자유다.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누구의 기대로부터 벗어나도 되는. 나는 이제 나를 위해 살아가기로 했다. 그리고 오늘 거울 속 내 얼굴과 처음으로 눈을 마주봤다. 너무 늦게 미안했고 너무 오래 고마웠다. 그녀는 거울 속 자신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정희야, 수고했다. 정말 애썼다. 그 순간 어머니의 눈가엔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건 슬픔이 아니라 오랜 시간 누적된 이해와 작은 용서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거울을 피한 적 있으신가요? 어느 순간부터 거울 속 내 얼굴을 외면하게 되고 젊은 날의 사진은 이젠 낯설기만 하며 주름지고 굳은 표정을 한 내 얼굴을 타인의 얼굴처럼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세요. 내 얼굴은 세상에 하나뿐인 나의 동반자입니다. 웃고 울고 화내고 참고 수많은 일상을 함께한 그 얼굴. 그 얼굴은 수십 년 동안 나를 위해 버텨준 증거입니다. 이제 그 얼굴을 마주보고 이렇게 말해주세요. 너 참 많이 애썼다. 앞으로는 웃는 시간만 남게 해줄게. 다음은 어머니가 정리한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 하는 이유 7가지입니다. 첫 번째, 내가 제일 좋아했던 취미 생활을 다시 시작하자. 어릴 적 좋아했던 그림, 음악, 글쓰기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내가 진짜 가보고 싶었던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자. 멀지 않아도 좋습니다. 마음이 원하는 곳이면 그게 여행입니다. 세 번째, 신발은 그동안 아껴 신었던 가격보다 조금 비싼 걸로 사자. 오래 걷기 위해 편하게 걸어 다니기 위해 지금껏 희생한 나에게 선물 하나쯤 괜찮습니다. 네 번째,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자. 어색해진 사이라도 용기 내서 안부를 묻는 것, 그게 내 마음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다섯 번째,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이제는 용서하자.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나 스스로 편해지기 위해서입니다. 여섯 번째, 거리가 멀더라도 이름난 맛집을 찾아가 보자. 그동안 가족을 위해 아껴온 입맛. 이젠 나 자신에게 최고의 한 끼를 선물해 주세요. 일곱 번째, 매일 아침 눈 뜨는 순간 이렇게 말하자.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오늘이 내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다. 이 말들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살아오느라 지친 자신에게 보내는 가장 정직하고 단단한 응원입니다. 어머니는 이제 거울 앞에서 그 주름 많은 얼굴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 얼굴은 그녀가 살아낸 세월이며 사랑하고 또 사랑받아온 시간의 기록이니까요. 사람은 누구나 늙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속도는 모두 다릅니다. 아버지 한상구 씨는 요즘 자주 그 생각을 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 내가 늙었다고 느끼기 시작한 게. 예전엔 시장에 나가서 짐을 들어오는 것도 거뜬했고 설거지는 손이 빠르게 척척 따라갔습니다. 눈도 잘 보였고 귀도 또렷했죠. 하지만 요즘은 청소기 소리에 귀가 울리고 작은 글씨가 흐릿하고 걷는 속도가 조금씩 느려지는 게 느껴집니다. 무릎이 시큰거릴 때마다, 지하철 손잡이를 잡을 때마다 그는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아, 나도 이제는 나이 든 사람이 되었구나. 사실 아버지도 처음엔 그게 두려웠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혹시라도 병이 생기면 어쩌나 싶어 자꾸만 조심하게 되더랍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병들고 늙는 건 잘못이 아니야. 이건 누구나 겪는 인생의 순서지. 더 이상 내가 뭘 해줘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나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 자체로도 충분히 의미 있다고 느끼게 되었죠. 그는 요즘 집 근처 공원을 자주 걷습니다. 걷다가 잠깐 벤치에 앉고 햇살을 맞으며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를 듣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을 그 순간이 지금은 하루 중 가장 고요하고 좋은 시간입니다. 그 고요 속에서 그는 되뇌입니다. 나는 이제 내 속도를 따라가며 살기로 했다. 더는 남의 기준으로 살지 않겠다. 아버지는 한 가지를 부탁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너무 오래 살 것처럼 행동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조금 더 즐기며 살자. 그 말은 아버지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고 자식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진심이기도 했습니다. 자식들이 성공하고 아이들이 크고 세월은 그렇게 흘러갔지만 긴 인생을 묵묵히 견뎌온 아버지 한상구 씨는 말합니다. 늙고 병드는 건 누구에게나 오는 순리다. 몸은 의사에게, 목숨은 하늘에, 마음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이제는 자식 걱정도 마음속으로만 하기로 했습니다. 스스로를 아끼고 흐름에 순응하며 살자. 세월은 머무는 듯해도 늘 지나간다. 어머니 박정희 여사는 거울 앞에 선 자신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며 처음으로 속삭였습니다. 많이 고생했지? 그건 자책도 후회도 아닌 깊은 인정이었습니다. 내가 있었기에 가족을 지켜냈고 다 버텨냈지. 그 웃음은 예전만큼 밝진 않았지만 더 따뜻했습니다. 우리 얼굴은 살아온 날들의 기록입니다. 그 얼굴에게 한 번쯤 말해줘야 합니다. 고마워, 그리고 사랑해. 어머니는 요즘 아침마다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그리고 오늘은 내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다. 이 말은 철학이 아니라 자신을 다시 안아주는 조용한 다짐입니다. 혼자라는 건 슬픈 일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어떤 역할도 벗어던지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나만의 시간과 속도로 살아가는 자유. 그 자유를 오롯이 누리는 사람이 진짜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본 적 있나요? 혼자 영화 보고, 혼자 밥 먹고, 혼자 여행을 떠난 적이 있으신가요? 그 시간이 처음엔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내 마음과 진짜 대화하는 가장 깊은 시간이 숨어 있습니다. 혼자인 시간은 생각을 정리하고 감정을 어루만지고 자신을 위로하는 가장 진실한 순간입니다. 그 시간 안에서 우리는 나 자신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 너무 잘했어. 지금까지도 충분히 멋졌고 앞으로도 잘할 수 있을 거야. 이 말이 비로소 우리를 다시 살게 합니다. 늙어간다는 건 그저 머리카락이 휘어지고 주름이 깊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그건 무엇보다 세월과 화해하는 일입니다.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를 차분히 마주 앉히는 일. 그리고 어머니와 아버지는 조용히 그 일을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늦은 저녁, 두 분은 마당 평상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서늘하게 불었고 달빛이 고요하게 비쳤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말했습니다. 당신, 우리 다음엔 정말 어디 멀리 안 가도 돼요. 그냥 나무 많은 공원에 가서 수박 썰어서 먹고 그늘에 앉아 있으면 그게 여행이지 뭐.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다 같이 안 바쁘게 서로 눈 마주치며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면 충분하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둘 사이에 편안한 숨결처럼 머물렀습니다. 어머니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나이 되면 뭔가 해보는 것보다 그냥 지금 이대로 있는 게 고맙고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더라. 아버지는 살짝 눈을 감은 채 그 말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응. 젊을 땐 이룬 게 많아야 좋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지켜낼 게 남아있는 게 더 소중하더라고. 그 말은 어쩌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조용한 메시지였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무언가를 계속 이뤄내야 한다는 조급함에 있는 그대로의 시간을 외면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진짜 갖고 싶은 건 크게 쌓아 올린 성취가 아니라 지켜낼 수 있는 관계, 함께 웃을 수 있는 저녁, 말없이도 서로를 이해하는 침묵일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 두 분은 따뜻한 차를 마시며 오랜만에 대화를 나눴습니다. 다음날 어머니는 작은 미용실에 들러 머리를 정리하고 밝게 염색한 뒤 오랜만에 스스로를 마주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어머니를 보고 조용히 미소 지었고 어머니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돌리며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마트에서 수박 하나를 사 들고 베란다에 나란히 앉아 함께 먹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시간은 어느 여행지보다 따뜻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시간이 흐른 후 가족 단톡방은 조용했습니다. 어머니만 가끔 소소한 소식을 올렸고 반응은 드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재민 씨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왜 여행 이후 마음마저 멀어진 걸까?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괜찮다는 부모님의 말은 사실 참는 말이었다는 걸. 효도란 큰 것이 아니라 작은 말에 가볍게 반응해주고 함께 웃는 저녁을 만들어가는 일이라는 걸. 그래서 재민 씨는 단톡방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번 주말 수박 하나 들고 부모님 댁 가요. 잠깐이라도 얼굴 봐요. 짧은 답장이 돌아왔고 그건 오래 잊고 지낸 따뜻함이었습니다. 가족은 얼마나 자주 보는지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시간을 나누는가로 가까워집니다. 그는 이제 압니다. 여행은 추억이자 때론 사랑과 상처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걸. 그리고 지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다음이 아닌 지금부터 더 잘하는 일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남겨진 5가지 교훈입니다. 첫 번째, 부모와 자식의 여행 목적은 다릅니다. 부모님은 천천히 걷고 싶어 하십니다. 자식들은 가능한 많이 보길 원합니다. 그 다름을 이해하지 않으면 함께 있는 시간이 고통이 됩니다. 두 번째, 돈 문제는 침묵으로 흐르지만 관계엔 금을 남깁니다. 누가 얼마를 냈는지, 카드 결제가 누구 명의였는지, 누구는 내고 누구는 말없이 넘어간 그 상황들이 시간이 지나면 오해로 바뀌고 그 오해는 단절로 이어집니다. 세 번째, 며느리와 사위는 아직 가족이 되지 않은 가족입니다. 그들 탓이 아닙니다. 그저 구조적으로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배려가 필요합니다. 그 조심스러움을 이해하고 안아주는 마음이 진짜 가족으로 가는 다리입니다. 네 번째, 어머니는 여행이 아니라 수발을 다녀옵니다. 아이 간식, 남편 물, 빨래, 식사, 치우기, 챙기기. 어머니는 온종일 엄마로 아내로 일합니다. 그래서 진짜 쉬고 싶어 하는 건 관광지가 아니라 그저 조용한 그늘 한켠입니다. 다섯 번째, 여행은 기억이 아니라 기준이 됩니다. 그때의 말, 그때의 눈빛, 그때의 외면과 침묵은 기억 속 한 장면으로 남지 않습니다. 그건 그 사람을 보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가족 여행은 늘 조심스럽고 그만큼 더 진심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그분들은 포기하신 척 하십니다.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속으로는 작은 관심 하나에 울컥하십니다. 그 울컥함을 이제 우리가 먼저 안아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이 사연이 당신의 마음에도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지금 이 시간 당신도 누군가에게 가장 따뜻한 가족이기를 바랍니다.